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또 어린 아이들이 괴질을 앓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 괴질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괴질을 앓고 있는 아이들 뭐 상당수가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미국 뉴욕에서만 지금 아이들 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 중에 이제 3명이 숨진 그런 상황이고 예. 영국에서도 어제 또 1명이 사망해서 이 괴질의 정체에 대한 좀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미국에서 좀 이 아이들 괴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들은 안전하다라면서 이 계약을 강행하자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또 한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드 K 배중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눈에 띄는 뉴스 중에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비대가 아주 인기고 중국에서는 또 한국산 홍삼의 수요가 급증한다. 이게 미국에서 그 화장지 사재기 열풍 일고 있었잖아요. 네. 이게 미국 사람들이 비대를 잘 안 썼나 보죠. 화장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야 이제 비대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에 비대 별로 없어요. 저 재미 유학파신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화장실을 잘 안 갔어가지고. 자. 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들입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 소장님. 네. 조금 전에 한 청취자께서 뚱커벨은 이 영혼 없는 웃음을 많이 한다. 허허허. 아닌데. 영혼 있게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코로나19 얘기인데 인천 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원 강사 네. 거짓말을 했잖아요. 무직이라고 그랬다.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19 확산이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2차, 3차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총 4명 늘어나서 모두 15명, 이 학원 강사에게서 감염된 사람이 모두 15명으로 나왔습니다. 새로 확진된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한 명이 학원 수강생인데 그 2차 감염 사례인 거고요. 이 학생은 지난 4일 확진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고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어머니 그리고 이 학생의 고등학교 친구도 잇따라 감염이 됐고요. 근데 3차까지 간 거죠. 네, 3차 이분들은 이제 3차 감염이죠. 그리고 이 학생이 확진된 그 학생의 친구 이렇게 두 사람하고 같이 동네 PC방 그리고 코인 노래방도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가 감염이 또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이 선생으로부터 학원 강사로부터 과외를 받은 중학생과 같은 학원을 다니던 초등학교 4학년 아이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난리예요, 난리예요. 네, 그리고 뭐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 따르면 150명을 넘었어요. 153명으로 나왔는데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이 90명 그리고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가 63명으로 나왔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인천시가 해당 학원 강사를 고발을 했죠. 박남춘 시장이죠. 인천시장인데 학원 강사 처음에 또 진술을 할 때 역학조사 들어가기 전에는 무직이라고 했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사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쳤던 학생 또 학부모 이렇게 계속해서 N차 감염이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3차, 4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교 일정이 괜찮은지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는 결국 해당 학원 강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10대 확진자가 다시 화두에 올랐는데 일단 교육부는 다음 주 20날 고3 네네. 등교를 이제 예정대로 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브리핑을 열고 20일 예정된 고3 등교 수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좀 창의적인 등교 수업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인데 뭐 학년별로 뭐 격주 혹은 격일제로 수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한 반을 둘로 나눠서 좀 그 교실 안에 거리두기. 숫자를 좀 줄이는 거리두기 하겠다 이거죠. 일종의 좀 미러링 수업 그리고 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섞는 뭐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좀 이렇게 최대한 학생들이 밀접 접촉하지 않는 방안을 좀 고심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부가 이 학원가에도 원격 수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요. 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그 학원 이용을 자제해달라라고 당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는 이 집합 금지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정대로 20날 고3 학생들 등교를 시키기로 이제 한 건데, 근데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와중에 학교 가도 괜찮은 건지. 그렇죠. 학부모들이 특히나 고3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얼마나 걱정이 크겠어요. 학부모들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N차 감염이라고 해서 이태원 발로 이 인천에 있는 보습학원 강사에게도 확진이 됐지만 또 배웠던 학생들 또 학부모 이렇게 이제 계속 퍼져나가다 보니까 뭐 부산 제주까지 지금 이태원 발 감염자가 생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100명이 넘고요. 박원순 시장도 굉장히 경계한다. 그래서 익명으로 검사할 테니까 가급적이면은 진단 검사를 다 받아다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학교에 가는 것은 괜찮으냐? 학교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사실 또 100%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 연기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나라 상황 그렇게 좀 봤고, 자, 세계 상황도 여전히 좀 진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세계 최대 규모 난민촌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 우려하고 우려했던 건데. 네 맞습니다. 이거 밑줄을 쳐야 하는데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밑줄 쳐야 됩니까? 밑줄 쳐야 됩니다. 네. 별도 한 많이 붙여야 되고요. 네. 지도로 보면 인도 위쪽 오른편에 있는 나라죠. 그죠? 네 방글라데시. 맞습니다. 네. 이 방글라데시에 이 100만 명이 밀집한 그 로힝야 쪽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몇만 명이요? 100만 명이 넘는 와. 사람들이 있어요. 100만 명이 밀집해 있다. 예, 맞습니다. 난민 거기에서 캠프니까 아무래도 확진자가 밀집해 있죠. 나왔다. 네, 여기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난민 캠프인데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집단 감염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난민촌 뭐 여러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거리두기가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좀 밀접 접촉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게다가 그 의료 시설도 없기 때문에 그 이곳에 만약에 코로나19가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좀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진짜 걱정. 우리도 걱정입니다만. 야, 그 정말 밑줄 쳐야 되고 예. 별도 네네. 100만 개. 네네,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 네. 일본은 또 스모 선수가 이제 사망해가지고 일본 사회가 이제 충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20대입니다. 그리고 스모 선수로 가면 우리 무겁당 최우선 추천 후보가 될 정도로 무겁당에 걸맞을 정도의 체격이 당당한 사람인데 일본입니다. 스에타케 기요타카 28살인데 도쿄 시내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다고 NHK 일본 국영방송이죠. 그리고 교토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스모 선수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달 10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이제 계속 치료를 받아왔는데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다장기 부전이라고 합니다. 네. 다 많은 장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네, 뭐 이런 네, 뜻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또 어린 아이들이 괴질을 앓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 괴질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괴질을 앓고 있는 아이들 뭐 상당수가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미국 뉴욕에서만 지금 아이들 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 중에 이제 3명이 숨진 그런 상황이고 예. 영국에서도 어제 또 1명이 사망해서 이 괴질의 정체에 대한 좀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미국에서 좀 이 아이들 괴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들은 안전하다라면서 이 계약을 강행하자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또 한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청취자 8704님께서 듣고 계시다 문자 보내주셨는데 정상근 기자는 조금 전에 KBS에 나오던데 이렇게 바삐 다니시다가 무겁당에서 퇴출되겠어요? KBS 출연했다고 오셨어요? 네, 1시쯤에. 네. 무슨 프로예요? 시사본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시사본부라는. 시사본부? 네네. 여기까지 못하고 왔어요. 자가용을 오. 이용해서. 네. 네. 그 8704 청취자께서 오랜만에 들으시나 봐요. 허리케인 라디오 잘 모르시나 본데 무겁당 해산한 지 꽤 오래됐는데. 해산됐어요? 예. 이따 네. 오늘 제가 네.
코너 이 말미에 해산을 좀 공식 선언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혹여나 다시 불러주실까봐 그 방송 출연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먹고 있습니다. 아니 정상근 기자하고 배 소장이 퇴출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네. 무겁당 해산을 공식 선언하겠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 번 선언하지 않았나요 이미? 선언했던 것 같은데요. 너 정말 그럴 거냐?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핵심 증인이 검찰의 거짓 진술을 해유받았다는 기록을 남겼다. 어제 밤부터 이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네, 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인데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난 2015년 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유죄 판결로 구속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징역 2년을 살다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 한명숙 전 총리의 자금수수 의혹이 어떻게 불거졌냐면 이 한신건영의 한만호 대표라는 사람이 이 본인이 9억 원을 그 한명숙 전 총리에게 건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후에 정작 재판 과정에서 이 한만호 대표가 진술을 번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증으로 구속된 뒤 사망을 했는데, 근데 이 한만호 대표가 그 옥중에서 비망록을 작성을 해놨던 겁니다. 근데 사망 직후 검찰이 이를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어쩌다가 이 뉴스타파와 MBC가 이걸 입수해서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한만호 대표가 이 서울구치소로 갑자기 이감이 됩니다. 네. 이감이 된 후에 이 중앙지검 특수부로 불려가서 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위증을 강요받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검찰이 이 고향의 부모님까지도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한만호 대표의 비망록에 또 적혀 있었고요. 예. 이에 이제 한만호 대표가 고민 끝에 검찰에 협조를 하기로 했고 이 검찰은 이 한명숙 전 총리의 공소 사실을 이 한만호 대표에게 암기를 시킨 뒤에 이 매주 불러서 테스트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 차례 3억 원씩 9억 원, 뭐 339 이런 식으로 외웠다라고 하는데 이 검찰의 요구대로 잘 따르고 또 잘 외우면은 이 특식이 또 제공이 됐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한만호 대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또 비망록에 네, 적었습니다. 비망록이라는 게 이제 잊지 않으려고 네. 적어놓는 거 네, 이걸 맞습니다. 비망록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비망록이 양도 엄청나지 않아요? 네, 몇백 페이지에 이른다고 네, 네. 100몇십 페이지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뉴스타파가 입수를 한 거죠 비망록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MBC하고 뉴스타파가 이제 공동으로 일부분을 하는 네. 거고. 일부분을 보도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정 기자가 얘기한 이 증인분이 한나라당에도 돈을 건넸다고 하는데 검찰이 근데 이 진술은 또 예? 무시했다면서요? 네, 이 비망록을 보면은 이 한만호 대표가 2007년 당시에 이 몇몇 정치인을 통해서 한나라당 측에 연 6억 원을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검찰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 자신의 이런 주장에 귀를 닫았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망록 55쪽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라고 하는데 특수부 소환 첫날 자금이 한나라당 쪽으로 제공되었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화살표를 한 다음에 종료했다, 급히 덮었다 네, 이런 표현이 들어가 그래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만호라는 그 증인 되시는 분 이분은 이제 뉴스타파의 그 기자 이름이 저 김경래 기자 아니에요. 네네. 저희 밖에 있는 김경래 PD하고 이름 동명이인. 똑같네요. 네. 어제 그 KBS 더 라이브에 나와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네, 이 한만호 증인을 추적을 했더니 이미 작고를 하셨다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검찰 측 입장은 뭐예요? 특별히 없습니다. 예. 이건 검찰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의 입장에 대해서 추가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상당한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뭐 구체적으로 지금 와서 어땠다라고 누가 책임지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 검찰 쪽은 별다른 반응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왕관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잖아요. 뭐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힘든 싱어하는 날이에요. 아. 네. 끝나고 시간들 되시면 가지 마시고 네, 구경하고 가세요. 힘든 싱어요. 네. 힘든데요. 저 궁예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목에는 그 뭐랄까요? 궁예면은 한쪽 눈을 가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요? 이 꽃으로 가릴까요, 이렇게? 자, 정치권 소식 좀 보자고요. 네. 어제 이제 21대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해가지고 20날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본회의 개최하기로 한 거죠. 21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죠. 그러니까 아. 20일 날.
아 정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20을 잡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여보세요. 네. 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양쪽 다 신임 원내대표죠. 만나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이제 본회의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 뭐 유종의 미를 거두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법사위까지도 와 있는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은 통과시켜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 반환제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마도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과연 어떤 법안이 통과되느냐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수 유튜브에 이어서 친박 진영한테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네, 이 김무성 의원의 얘기가 이런 건데요. 이거 지난 11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탄핵 당시 이 소위 친박이라는 사람 중에서 한 명도 나한테 찾아와서 탄핵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원진 의원이 이 나한테 반대했고 내가 뿌리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부 거짓말이다. 조원진 의원은 한 번도 나한테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야말로 조원진 의원 측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는데요. 우리 공화당이 성명을 내고 이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동자임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라면서 이 조원진 대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했고 막으려고 또 필사적으로 애썼으며 이후에 이 우리 공화당을 이끌면서 이 탄핵 무효 투쟁을 해왔다. 이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민경욱 의원 이 부정선거 증거라면서 투표용지 막 기자회견에서 막 흔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부메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미래통합당 의원들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민경욱 의원인데요. 이 투표 조작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아 이거 잘못됐어. 우리 당 차원에서 대응할까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또 한편으로는 이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에서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투표 조작 주장 자체가 근거가 별로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보도 기사가 나오고 이러면 힘이 안 실립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민경욱 의원이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회의에서 흔들었던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 구리 이 관련돼서 이제 중앙선관위가 의정부 지검에 수사를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부분도 본인 스스로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떻게 확보를 하게 된 것인지 이러다 보니까 민경욱 의원 일부 지지층으로부터는 각광을 받고 있지만 상당히 이제는 곤혹스러워졌다. 네. 네. 검찰 수사에서 이거 100% 확실히 좀 밝혀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네. 투표용지가 그렇죠. 그걸 입수하게 됐는지. 네. 물론 선관위가 관리 소홀한 측면도 있지만 선관위 책임도 있긴 누군가가 합니다. 훔쳐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탈취해간 거고. 네. 이거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자 시간이 좀 얼마 없긴 없는데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이 나라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 난민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전 세계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아시아에 위치한 이 나라 어딜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인도의 오른쪽 위편에 있는 국가이죠.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네. 정상근 기자. 네. 5글자의 이 나라의 국명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는 아니고요. 그 외 동남아에서 5글자 이름이 하나밖에 안 남는 것 같은데 맞나요? 방이죠. 아, 네. 네네. 이 나라 국기 아세요? 국기요. 네. 네. 녹색 바탕에 네.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자, 저희가 이 무겁당 해산을 오늘부로 공식 청취자 여러분 공식 선언하겠습니다. 무겁당 해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코너명을 좋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꿀 네. 거예요. 네. 새 코너 이름이 뭐냐? 쇼미더뉴스 발음해 주세요. 쇼미더 뉴스. 정상기자. 정상기자. 쇼미더 뉴스. 예. 그래서 새 타이틀 음악을 준비해 놨다는데 김경래 PD가 한번 들어볼까요? 색다른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법 수많은 뉴스 중에 진짜를 찾는 법 많고 많은 뉴스 중에 대체 뭐가 중요한지 알고 제대로 보는 법 오늘의 뉴스가 바로 내일의 역사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쇼미더 뉴스 좋습니다. 정상근 기자. 네. 쇼미더 뉴스. 쇼미더뉴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에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뚱블리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